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집합, 복잡한 형태의 집합의 연산을 정리해서, 그 복잡한 연산이 간결화됐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그 정리하는 작업을 보여줄 거고, 그 정리하는 작업에서 많이 사용이 됐던 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여집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과 차집합을, 다 차집합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 그래도 우리 시험 봤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뭐 그 저 뒤에 있는 연산 법칙, 분배 법칙이라던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던가 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도구, 그러한 연장들을 쭉 나열을 해서 걔네를 어떤 거를 적시에 갖다 쓸까, 요런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시험 봤던 것 중에 하나인 어, 그냥 부분집합 관계인 건데, 부분집합이라고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주냐면 그냥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이렇게 주지 않고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돌려 말하기 화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야. 자, 첫 번째 뭐였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면 요 식의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A가 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분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이란 연산은 둘이 가진 거를 다 한 상위에다가 올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B가 더 클 때 합집합을 하게 되면 그 모여진 결과물은 결국에 B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A하고 B하고 공통된 부분을 고르는 교집합을 했을 경우에는 공통된 게 즉 A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녀석이 나왔다? 그 녀석이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야. 일단 차집합을 어, 좀 감각적인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순수한 A의 영역이라고 했어. 집합에서 차집합이란 교집합 부분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A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A가 B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B의 식민지니까 순수한 A만의 영역이 존재 안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뭐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위에 우리 차집합에서 차집합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차집합의 본래 뜻에 맞게 교집합 부분을 빼주는 것입니다. 혹은 합집합을 했을 때 B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집합을 붙였다면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모두 공집합입니다 하는 것들도 보너스로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포함 관계가 정반대로 뒤바뀌게 됩니다. 여집합에서는. 자, 그리고 이 5번이 제일 잘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자, 작은 녀석을 여집합한 것과 큰 녀석을 합집합했을 경우에 전체 집합이 나온다. 자, 작은 녀석을 여집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는 경우죠. 교집합이 없다 보니까 차집합을 했을 때 타격이 없는 거예요. 차집합을 했을 때 아무런 타격 없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를 뭐 역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뺄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죠. 항등원, 그렇죠?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하는. 어. 항등원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방금 말한 건 취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을 했을 때 서로가 이렇게 따로 띄엄띄엄 있으니까 다른 어떤 한쪽에 여집합이 적용이 되면 다른 녀석을 완벽하게 삼켜버릴 수밖에 없다. 여집합을 하게 되면 다른 녀석을 삼켜버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연산 지난 시간에 좀 맛봤던 거 이어서 계속 해보면, 이 부분은 했던 거고, 요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연산 우리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자,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에서 A 차집합 B 한 것을 차집합해주면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차집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거를 A 빼기 A 플러스 B, 자, 그렇게 결과해서 뭐 B 이렇게 나온다라는 어떤 뇌피셜한 소설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A 차집합 B는 이 녀석이죠. A에서 방금 색칠한 이 녀석을 빼게 되면 뭐만 남나요? 이 빨간색 부분 남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A 교집합 B예요. 자, 아래 거 또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여집합이 많이 달려 있어요.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해요?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 법칙이랑 느낌이 비슷한 벤 다이어그램을 적용을 해보면, 자, 벤 다이어그램, 아니, 벤 다이어그램이다. 말이 혼나오네. 드모르간의 법칙.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거야?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렇게 여집합으로 묶어주는 거였어. 그래서 각각의 항에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결정적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게 되더라. 자, 그러면은 순수 B랑 A랑 교집합이 있나요? 벤다이어그램 그려볼게. 자, A는 요건데 지금 순수 B라는 건 요거잖아. 빨간색이랑 검은색이랑 교집합이 없어요. 그쵸? 음. 자, 그러면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어, 이게 흑백 반전이 되는 거니까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3번 문제. 더 복잡한 거. 아, 자, 이렇게 차집합이랑 여집합이 같이 있을 때는 요거 이렇게 바꿔주면 좋아요. 가운데를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자, 뒤에 거에다가 여집합을 붙여주면, 이렇게 여집합의 여집합은 도로 아무 타불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또 생각해 볼게요. 순수 B와 교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나오죠? B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 이 괄호의 긴 녀석이 B야. 자, B에서 B를 차집합하면은 공집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복잡한 연산식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여집합이 많이 있어. 무슨 법칙? 그렇지.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면은 A, 여기 교집합, B, 여집합 묶여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니까, 자, 해볼게요. 여기다도 적용을 해보면, 자, 요렇게 나오게 되고, 자, 이 녀석 우리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A와 B의 연결고리, B와 A의 연결고리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B 빼기 A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크게 봤을 때 여집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 더 묶어주게 되면 A 교집합 B에서 합집합 B-A 이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요? B-A는 여기가 되죠. A 교집합 B는 여기가 되죠. 뭐 결과가 뭔가요?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B의 여집합. 그래서 저 복잡한 괄호가 B의 여집합으로 정리가 되고 옆에 요게 있어요. 그럼 요게 뭐라고요? 교환법칙 적용하면 요렇게 돼서 A 차집합 B가 돼요.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거 우리 시험 봤던 거 뭐였죠? A의 순수한 영역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A가 식민지니까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없다라는 얘기였죠. 그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거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요렇게 굉장히 돌려 말하기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맞는 건 1번이겠죠. 2번은 반대로 얘기했고, 자, 같은 게 아니에요. 같으려면 저기에서 어떻게 돼야 됐었죠?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를 부분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분집합 역할을 겸해주면 됐었죠. 이렇게. 자, 이거는 서로소에 대한 이야기고, 자, 요거는 서로소도 아니고, 서로소도 아니고, 부분집합 관계도 아니고, 다만, A하고 B만으로 이제 전체 집합이 꽉 찬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자, 이 특강에 나와 있는 이 연산이 중요해요. 자, 먼저 지금 이거 이제 현강에서 이 친구도 열심히 필기했는데, 자, 이 형광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반드시 필기를 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 특강은 그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실생활 응용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응용이 들어갈 때
가장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수하고 배수의 관계. 자, 어떤 집합이 우리 집합을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무슨 수의 배수가 있을 수 있겠고 약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산자가 크게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에서 각각의 빈칸을 채워보면, 자, 일단 교집합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왜냐면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그 배수와 배수 사이에서 교집합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공통된 영역이니까 공배수죠. 그러면은 뭐 12의 약수와 16의 약수, 공약수란 말이야. 그리고 공배수라는 거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고. 교집합은 되게 단순해.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막 섞여 있으면 좀 교집합으로 되도록 연산이 되게끔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거예요.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를 합집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3, 6, 9, 12 이렇게 갈 테고 4, 8, 12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놓여져 있는 숫자들이 담백하게 어떤 수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집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간략화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교집합이어서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이었다면 3하고 4의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A10이라고 이렇게 축약할 수 있어요. 만약에 16과 12의 약수의 집합이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B4로 축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근데 공배수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근데 공배수가 이러한 규칙을 갖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흡수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어떤 경우냐면은 2의 배수와 4의 배수 등으로 두 수가 서로 약수배수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약수배수 관계에 있을 때는 합집합도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촘촘히 가게 되죠. 4의 배수는 4, 8 이렇게 큼직큼직 가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합집합을 하게 되면 부분집합은 큰 녀석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이런 흡수의 원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숫자가 작을 경우에 배수가 더 큰 집합을 구성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분의 약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12의 약수와 12하고 약수 배수의 관계에 있는 4라는 거를 들여왔을 때 이걸 합집합을 하게 되면, 자, 12의 약수하고 4의 약수하고 누가 더 많죠? 1, 12, 2, 6, 3, 4보다 1, 2, 4가 더 적으니까 약수만큼은 큰 숫자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교집합이라는 연산, 약수배수라는 걸로 집합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 집합 간에 교집합으로 그 교집합을 구하라는 오더가 내려왔다면 아주 반가운 오더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합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예외적인 상황, 어떤 상황? 그 숫자가 서로 약수 배수인 관계일 때 계산이 용이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이 문제를 봐볼게요. 자, 친구들 열심히 이제 같이 풀었던 문제인데, 자, 합집합이 나왔죠. 합집합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계산이 용이하다고 했어. 2하고 3은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분배 법칙을 해주면 자, 교집합은 언제나 환영이죠. 교집합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거를 합집합하는 거예요. 자, 2의 배수와 4의 배수에 공통된 거는 뭐죠? 둘 사이에
최소 공배수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가 4니까 A4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거 둘 사이에서 부분집합 관계니까 흡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좀 얘기를 했고,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 자,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합집합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4하고 12가 서로 약수하고 배수 관계예요. 따라서 그 흡수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A4로 흡수가 되죠. 얘는 4, 8, 12, 16인데 얘는 12, 24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에요. 자, 이번엔 합집합이 나왔는데 서로 약수 배수 관계죠. 그래서 A6로 흡수가 돼요. A6가 더 집합이 크니까 여기도 A9로 흡수가 돼요. 그 다음 교집합이에요. 서로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약수 배수 관계여도 괜찮고요. 자,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죠? 자, 3, 2, 3 하면은 18인가요? 그래서 18의 배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거 아래 것도 좀 같이 해볼게. 그러면은 자, 합집합인데 약수배수 관계고 합집합인데 약수배수 관계죠. 계산이 가능하다. A4로 흡수가 돼요. A3로 흡수가 돼요. 자, 4하고 3의 공배수 A12, 12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뭐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교집합은 상관이 없다고 했죠. 6하고 8의 공배수, 최종 배수가 12니까 아니 그 10이래. 저기 24니까 이렇게 돼요. 자, 12하고 24가 약수 배수 관계죠. 서로 24는 12 배수이고 12는 24의 약수이고 A12로 흡수가 돼요. 자, 그러면 상황이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12가 AM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 배수 관계에서 A2하고 A4 중에서 누가 더 컸었나요? 2, 4, 6, 8, 10으로 더 꼼꼼하게 가는 얘가 더 컸었단 말이야. 그래, 다시 말해서 숫자가 더 작을수록 얘가 더 작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려면 서로 약수 배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n이 작아야 되니까 n은 12의 약수여야 돼요. 작아야 되니까 10의 배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 정정할게요. 10의 약수가 아니라 더 작은 집합이 되어야 되니까 n은 12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 숫자가 더 커져야 되죠. 그래서 A24 이런 숫자가 되어야 저거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12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누구일까요? 12가 되겠죠. 이것도 답이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은 그 A에서 B를 뺀 순수 A와 B에서 A를 뺀 순수 B를 합집합해서, 다시 말해서 순수한 영역만 추려보는 거야. 두 집합에 대해서. 그 연산자는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되게 문제에서 그 연산자에 대한 정의를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랑 연산자를 정의를 할 건데, 그 정의 의미가 요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보고서 대칭 차집합이다 하고 인식을 해주면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공감해보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역시 이 영역이 색칠이 되고요. 차집합이 이렇게 바뀌니까 요식도 공감할 수 있어요. 자, 모두 대칭 차집합을 나타냅니다. 대칭 차집합을 계산할 때 교환법칙이 뭐죠? 연산자를 기준으로 계산의 대상을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해요. 결합법칙은 두 개 이상의 연산이 놓였을 때 두 연산 중 이 앞에 있는 삼각형을 먼저 할 건지 뒤에 있는 삼각형을 먼저 할 건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바로 결합법칙이에요. 자, 대칭 차집합은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왜 성립이 되느냐? 자, 대칭 차집합을 간결하게 말하면 순수한 영역만 고르는 거라고 했었죠. A하고 B 사이에 순수한 영역만
모으는 것과 B하고 A 사이의 순수한 영역만 모으는 것과 결국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이 되고요. 자, A하고 B 사이에서 순수한 영역을 모으고 걔네 중에서 C하고 비교했을 때 또 순수한 영역을 모으면 결국에 교집합을 우리가 좀 안 좋은 단어인 박쥐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 박쥐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닌 애들을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올림픽 마크에서 결론적으로 얘네만 골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은 이걸 같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음, 첫 번째 요 시행에서 일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골라지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 빨간색에 여기 교집합 성격이 있는 애가 제외가 돼서 최종 파란색으로 이렇게 골라지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에 진짜 순수한 영역의 애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우고, 자, 그 말뜻을 잘 기억해 보세요. A하고 A가 아닌 녀석들하고,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들. 자, A 입장에서 이 녀석의 눈치를 봤을 때 순수한 영역은 A 그 자신이 되겠죠. A 여집합 입장에서도 이거의 눈치를 봤을 때 순수한 영역은 이게 될 거예요. 그 두 개를 합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은 맞는 말이에요. 자, 똑같이 봐볼게요. 전체 집합 입장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을 골라보면 전체 집합 전부 다예요. 얘가 없는 거니까. 공집합에서 얘 골라보면은 공집합 그 자체가 되겠죠. 이걸 합하는 거니까 결과가 전체 집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공집합이라는 거는 대칭 차집합 연산을 했을 때 일종의 항등원 역할을 해요.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것도 디귿도 맞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U가 돼서 틀리는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A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애들을 고르면 A가 되죠. 공집합 입장에서 A가 아닌 애들 골라봤죠. 공집합이니까 합하면 A가 나오는 거. 자, A 입장에서 A가 아닌 애들 고르면 없죠. A 입장에서 A가 아닌 애들 고르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집합이 나오게 돼요. 자, A 입장에서 전체 집합이 아닌 애들이 있을 수 있나요? 전체 집합이 아닌 애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돼요. 전체 집합 입장에서 A가 아닌 애들은 존재할 수 있죠. A의 여집합으로 깍집합한 거니까. 그래서 가다라마가 되고요. 자, 아래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또 하긴 할 건데, 자, 우리 원소의 개수를 이제 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이 소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내가 A 합집합 P, 그러니까 색칠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녀석의 그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볼게요. 자, A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두 번 더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빼줘야 돼요. 알겠죠? 자, 빼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식이에요. 자, 얘를 교집합에 대하여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킨 거야. 그러면은 얘네는 고정이고 여기가 합집합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뒤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가 교집합을 구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일단 NA하고 NB를 더해. 거기서 교집합하면 전체 집합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합집합 나오는 거고, 합집합하면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서로 약간 반대되는 관계인 거죠. 자, 3개짜리. 이 올림픽 그림 그려보면 3개짜리 이 노란색으로 전체 색칠된 거를 구하게 되면 일단 A하고 B하고 C를 더하세요. 그 다음에 그 교집합을 한 번씩 빼세요. 방금처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이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가운데가 지금 3번 중첩해서 더해졌는데 3번이 다 빼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가운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더해줘야 돼.
아시겠죠? 이게 3개짜리. 다음 시간에 문제 같이 풀어볼 거야. 다음에 여집합이 됐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건가? 자, 이런 상황이죠. 여기 있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차집합 같은 경우는 자,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 차집합이 여기 아니죠? 자, 빨간색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A의 원소의 개수 집합에서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자, 실전 적용을 해보면 자,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 부분을 채워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뭐 필기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보면 자, 요 녀석을 드물어 간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일 거야. 다시 말해서 합집합의 영역의 밖에 있는 이 부분이 15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남았죠. 자, 여기가 15니까 전체 집합이 60이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0에서 저 15를 뺀 45가 될 거고, 자, 요 식을 여기다 써볼게요. 요렇게. 자, NA하고 NB를 더한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었죠? 교집합을 빼면 합집합이 나오고 반대로 합집합을 빼면 교집합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건 교집합을 바로 알고 있지 않잖아. 합집합이 지금 45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교집합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교집합은 2개 더한 거에서 합집합을 빼는 거였죠. 77에서 45를 빼는 거니까 32가 나오게 돼요. 어우, 많이 또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B-1이라는 건 요 빨간색 빗금의 넓이를 개수를 구하는 건데 40에서 32를 빼면 되니까 정답이 8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 거 하나 더 해볼까? 자, 이 녀석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드모라간의 법칙으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기가 11이라는 거야. 이렇게 전체가 30인데 외곽이 11이면 합집합의 개수도 알 수 있죠. 21이라는 걸. 자, 그럼 자, 이 식을 써볼게요. 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인데 이번에는 지금 여기가 21로 알고 있고 얘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겠냐고 넘겨주면은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자, 61번 색칠된 부분의 그 개수를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설명 들은 사람이라면 이거 보고서 0.5초 만에 계산해야 돼요. 뭐를? NA 교비. 자, 거의 그냥 0.5초 만에 바로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교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 2개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쵸? 4가 나오게 돼요. 여기 바로 4를 채우셔야 돼. 그러면은 순수 A는 12에서 4를 빼니까 8이 될 거고 얘는 6이 될 거고 그러면 A 합 B가 18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 그리고 25에서 18을 빼면 여기가 7이니까 7하고 4를 더하면 1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일단 NA하고 NB를 아는 상태에서 합집합이 있으면 바로 교집합 튀어나와야 돼요. 더한 다음에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교집합이었다 그럼 바로 합집합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62번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자, 일단 기계적으로 자, 이것도 0.5초짜리죠.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멈춰보고 NA 교비를 0.5초 만에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 A하고 B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라고 했죠.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야. 자, 0.5초 이상 걸렸나요? 여기서 한번 다시 도전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B하고 C 더한 15에서 10을 빼서 4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0.5초 만에 기계적으로 바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논리적인 해석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자, ABC가 이렇게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ABC 사이에 이 공통된 부분 얘 있죠. 얘가 어떤 애예요? A하고 B 사이에 공통된 애들 중에서
C하고도 견주어 봤을 때 또 추가로 공통되어야 하죠. 근데 A하고 C하고 공통된 게 없대. 그러면은 추가로 B하고 함께 공통된 부분을 견주어 봐도 얘가 없다라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둘 사이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있는 다음에 C하고 비교해서 최종적인 셋의 공통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 A하고 C 자체가 이미 교집합이 없어. 서로수야. 그러면은 B가 오면 오히려 더 공통된 부분을 찾기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영희하고 철수 사이에 공통된 숫자 카드를 찾는 게 쉽겠어. 영희, 철수, 민수 세 명이 공통된 숫자 카드를 찾는 게 쉽겠어. 상식적으로 말이 나오죠. 자, 아까 세 개짜리 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오랜만에 써봅시다. 자, 세개 합집합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두 개짜리 교집합을 먼저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가 세 번 빼져서 이걸 한 번 더 했었었죠. 근데 얘가 몇이라고? 공집합이라고요. 빵개라고요. 빵개. 자,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9, 6 더해보세요. 25죠. 25에서 지금 4, 4 얘는 공집합이니까 빵 빼보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빼세요. 답이 17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은 실생활에서 뭐 수학 문제를 푼 사람, 영어 문제를 푼 사람이라고 데려온 건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은 방금 전 페이지랑 완벽하게 100% 똑같습니다. 그냥 그 실생활이 됐다라는 점만 달라졌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영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을 각각 영어를 A집합이라고 하고 수학을 푸는 학생을 B집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모두 못 푼 학생들은 A집합에도 들어가지 않고 B집합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반면에 모두 문제를 푼 학생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A 교집합 B에 들어갈 수 있죠. A도 풀고 B도 풀고. 자, 이 한글 말뜻을 알아먹으라 이 말이야. 이거는 이제 전체 집합 U가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NA가 35라고 주어진 겁니다. 모든 활용 문제는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계산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A 교 B의 여집합이 5명이다. 자, 그럼 NA 교 B. 자, 여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체 집합을 빼는 거라고 했죠. 이게 55예요. 자, 또 나왔어. 뭐가 나왔어? A하고 B가 2B가 아니라 B. B가 나오고 합집합 나왔어요. 0.5초 만에 뭘 구해야 된다고? 자, 좀 대답 소리가 들렸길 바라며 교집합이 나와야 된다고. 두 개 더한 63에서 55를 빼야 돼요. 그러면은 8이 이렇게 0.5초 만에 나와야 돼요. 이건 생각할 여지도 없어. 자, 둘 다 푼 학생은 그래서 8명이고요. 자, 적어도 한 문제라는 건 뭡니까? A만 풀었거나 B만 풀었거나 둘 다 푼 거니까 A 합 B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55명 구해놨었어요. 자,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을 구하세요. 이거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A에서 B를 뺀 순수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5에서 8을 빼면 되는 거니까 2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13번은 지난 시간에 애들이랑 그냥 얘기만 한번 하고 그 다음 시간 다시 한번 하자 이러고 마무리를 했었던 거야. 자, 이 13번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요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거 아까 봤던 그거죠? 합집합은 NA, N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고, 교집합은 NA, NB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 유형은 그 집합의 개수가 특정히 연소의 개수가 특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개수가 최대 몇 개, 최소 몇 개인지를 추론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선 지금 NA 교비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일로 와볼게요. 자, 지금 NA하고 NB가 고정된 값으로 주어져요. 그때 A하고 B의 합집합의 개수가 커지면 마이너스로 많이 빼지는 거니까 얘는 줄어들게 되겠죠. 얘가 커지면 그 결론적으로 교집합은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 얘가 작아지면 교집합은 오히려 최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A 합집합 B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핵심 개념이 합집합, 그 합집합이 최대가 최소가 되는 그 컨디션을 정하는 거. 여기에다가 별표 한 20개 박아주고 싶어. 이 컨디션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손바닥을 비교를 하는데, 자, NA하고 NB가 이렇게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얘가 합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그러니까 합집합은 지금 이 두 면적을 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두 면적을 지금 합집합에서 더한 게 면적이 클까요?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가 면적이 클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영역과 요 영역을 가져가서 면적이 되게 크겠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겉에 있는 A의 영역만 이제 해당이 되겠죠. 합집합이 했을 때. 이게 이제 핵심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두 개가 겹쳐져서 큰 거 안으로 작은 거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이 상황을 표현하면, 자, 최소가 되는 상황은 교집합을 했을 때 작은 거가 나오고 합집합을 했을 때 큰 거가 나오는, 다시 말해서 큰 거 그 자체가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요. 합집합에 대해서. 자, 이와 반면에, 자, 이 반대 상황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반대 상황은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서, 오씨. 반대 상황은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게 넓이가 가장 커지겠죠. 그쵸? 이 상황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자,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전체 집합이 별로 크지가 않아서 여기 좁은 방에 있다면 이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요렇게 B가 완벽하게 A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한 개가 바로 전체 집합이 되고요. 요런 상황이 아니라 전체 집합이, 자, U가 충분히 클 때와 U가 작을 때,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금은 작을 때를 한 거야. 만약에 U가 이렇게 충분히 클 경우에는 A, B가 서로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한, 자, 요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합집합의 최대값은 그냥 그 두 개를 더한 거일 거예요. 그냥 그때는 최대값이 요거 자체가 그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요 경우에서는 둘이가 커져봤자 전체 집합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전체 집합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요 작을 때, 그 다음에 이게 클 때는 오히려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합집합의 그 최대값이 두 개가 충분히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NA 더하기 NB 그 자체가 최대값이 된다라고요. 자, 이거 한번 총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A하고 B는 특정이 되었지만 그 둘의 교집합이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되는 이 컨디션을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최소가 되는 컨디션은 이렇게 들어가서 A, B를 모아봤자 요거밖에 안 되는 게 최소의 컨디션이 될 것이고, A, B가 최대한 동떨어져 있는 게 최대의 컨디션이 될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서 이거의 최소 결과값은 큰 집합 A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서는 전체 집합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전체 집합이 넓을 경우에는 그냥 NA 더하기 NB 자체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전체 집합이 좁아서 좁은 방일 경우에는 이렇게 얘네 둘이 아무리 떨어져 봐야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교집합을 형성하면서 전체 집합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 집합이 그 최대값이 된다고요. 자, 이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지울 필요는 없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두 개를 더해 보니까 지금 전체 집합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식은 좁은 방이라는 뜻이야. 좁은 방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NA 교 B의 최소값을 구해볼게. 최소 최대를. 자, 최소값은 합집합이 제일 클 때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항상 NA, NB는 들어갑니다.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멤버야. 뭘 빼주냐가 달라지는 건데, 자, 그러니까 A 합집합 B를 빼주는 건데, 자,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얘가 최대가 될 때니까 좁은 방에서는 그게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뭘 빼줘야 돼요? 그 합집합의 최대가 요 큰 놈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거 되게 지금 많이 해볼 거야. 자, 두 개 더한 거는 지금 39로 고정이야. 39에서 A를 빼면 최대는 17이 나오고요. U를 빼면 9가 나와요. 두 개 더한 건 26입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해볼게요. 자, NA 교 B가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NA 합 B가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기본적으로 항상 NA, NB 더한 거는 제시가 됩니다. 자, NA 합 B가 그 합집합을 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둘 중에 A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큰 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제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자, 이건 두 가지도 아닌데, 만약에 넓은 방이다. 넓은 전체 집합의 경우에는 그냥 NA 더하기 NB 자체가 합집합의 최대가 되고요. 좁은 전체 집합의 경우에는 전체 집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65번.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가 바로 NA 합 B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요 녀석은 값이 정해졌어요. 요 녀석 값이 정해졌어요. 이 녀석이 클수록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 녀석이 작을수록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가장 작은 게 7이죠. 가장 큰 건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7일 때 이 녀석은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교집합을 물어보는 게 합집합으로 바뀌어갖고 좀 헷갈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보려 그래. 자, 아까 위에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B가 큰 상황이에요. 둘의 포함 관계는 모르는 상황이야. 자, 둘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A하고 B의 교집합과 합집합은 각각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게요. 자, 아까 합집합이 커지려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크다라고 했고 들어가면 가장 작은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집합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있을 때보다 아예 한쪽으로 퐁당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거의 괴리가 되어 있다면, 혹은 전체 집합이라는 공간 때문에 너무 비좁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걸쳐 있다면, 방이 너무 비좁아서, 자, 이때는 교집합은 없으니까 공집합으로 최소가 되는 거죠. 공집합인 게 명료하게. 자, 합집합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으로 최대가 되는 거예요. 각 경우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각각 딱 하나씩 써주면, 여기서도 잠깐, 그러니까 방이 비좁을 때와 넓을 때로 나눠서 이렇게. 자, 이때 합집합은 당연히 최대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이렇게 영역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때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근데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것이죠. 자, 아무래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이제 답을 구하면은, 자,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최소값이 7이니까 두 개를 더한 41에서 자, 여기 공간을 빌릴게요. 자, 최소는 NA하고 NB를 더한 거에서 이거의 최소를 빼면 여기가 최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41에서 7을 빼면 34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저기 7 가지고는 당장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NA, NB 더하는 건 똑같아요. 자, 41에서 여기서 지금 전체 집합에 대한 개수에 한정이 없잖아. 그럼 전체 집합이 딱 몇 개다라고 주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에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좁은 방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합집합은 그러니까 최대값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NA하고 NB를 더하는 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합집합은. 자,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집합은 여기 안에를 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죠? 최소값이 NA, NB 더한 거에서 U를 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자, 방이 넓을 때, 방이 좁을 때, 자, 방이 넓을 때 A 교집합 P는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으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방이 좁을 때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을 거치면 됩니다. NA 더하기 NB에서 전체 집합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편하게 더해주면 됩니다. 방이 좁을 때는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합집합 그 자체가 최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있을 때 교집합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최소가 되고요. 합집합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최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전체 집합이 좁거나 넓을 수 있는 특이사항을 갖고 있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방이 클 때는 합집합은 그냥 더하면 된다. 교집합은 없다. 방이 작을 때는 합집합은 곧 전체 집합이다. 교집합은 그 NA, NB에서 NU를 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음 시간에 현강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 최대 최소가 되는 거 서술형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접하면 내신에서 고난이도 문제 한 개는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한 개 한 6점짜리 틀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6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해보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전체 집합, 즉 방 전체의 크기가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를 먼저 가려놓고 가야 됩니다. 자, 40명. 전체 집합이 40이란 소리죠. 설악산에 가본 학생을 A라고 해볼게요. NA가 25예요. 그 다음 지리산에 가본 학생을 B라고 한다면 NB가 18이에요. 자, 여러분들 큰 방인가요? 작은 방인가요? 자, 두 개를 더하니까 43이 돼서 방이 미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은 방입니다. 자, 지리산 모두 가본 학생들. 자, 모두 가본 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A 교 B라고 표현을 해요. 그 녀석의 최소 최대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작은 방에서 일단 이 경우에서 교집합이 최대가 됐었죠? 교집합이 뭘로 최대가 돼? A로 최대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1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녀석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바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서로 실어서 따로국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방이 미어터지니까 바로 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우리 교집합 어떻게 구했어요? NA하고 NB를 더한 다음에 뭘 뺀다고? 아까 많이 했던 거 합을 뺀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방이 미어터지니까 합이 뭐라고? 가장 클 때가 전체 집합이라고. 이렇게.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 그럼 두 개 더하면은 43에서 40을 뺀 거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0이 되는 거야. 자, 이거 하여튼 모기 칩시오. 뒤에 연습 문제가 좀 더 찾다 보니까 실력업으로 와버렸네. 자, 실력업에 요거 뭐예요? 아까 특강에서 배웠던 흡수되는 거 그런 거니까. 지금 일단 우리 저 최대 최소 그거 좀 먼저 해보면. 자, 여기 있죠? 46번에. 자, 학급 학생이 36명이다. 전체가 36명이에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22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9명이다. 자, 좁은 방인가요? 넓은 방인가요? 두 개를 다 더해도 30일밖에 안 해서 넓은 방이에요. 됐죠? 자,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하는, 적어도는 합집합이라고 했죠? A만 이용하거나 B만 이용하거나 둘 다 이용하거나.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먼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지금 A하고 B 중에 A가 크죠. A 안에 B가 들어가는 요런 상황에 합집합이 최소가 돼요. 뭘로 최소가 되죠? A로 최소가 돼요. 그래서 22가 최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넓은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을 넓게 쓸 수가 있어. 그 합집합의 최대는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 자체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30이 되는 거에서 두 개 더하면은 5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건 한 개 빠뜨렸죠. 모두 이용하여 등교한 학생, 그러니까 N, A, 교, B를 그냥 이 조건이 없었으면 이제 요게 답이 되는 건데 5명 이상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소값이 저거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때 그게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냥 떨어지지 말고 교집합이 최소한 요 정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26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자, 합집합의 최소값은 이렇게 쏙 들어가서 두 개를 모아봤자 가장 적은 양이 나오는 요런 상황에서 최소가 나오고, 별다른 말이 없다면 최대는 넓은 방에서는 이거 다 그냥 더해버린 게 최대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교집합을 5명은 유지를 해달래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그 교집합을 빼줘야 돼서 26이 나와서 4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강에서도 애들 안 풀어줬던 거니까. 자, 인강이라서 조금 부족할까봐 조금 더 설명해 준 거고요. 어차피 지금 오늘 했던 거 어려운 거 여러분들은 뭐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자, 현강에서 볼게요.